안녕하세요. 팔깡통에서 제기한 주식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추세대, 이 추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단순히 추세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선을 뚝 몇 개, 이렇게 두 개 그어놓고 요 안에 있으면 뭐 상승 추세다, 그리고 뭐 하락하면은 하락 추세다, 이것을 떠나서 이 추세와 연결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초보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가가 오르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쌍봉을 만들면. 반대로 주가가 쭉쭉 하락했다가,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쌍바닥이죠. 뭐 W자 패턴이든 뭐 쌍바닥이든 명칭이야 뭐 다르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 쭉 하락하다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 단기 저점이라서 매수 타이밍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쌍봉과 쌍바닥, 또 그 외에 뭐 돌파 매매라든지 아니면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추세와 연결돼서 이해를 했을 때 이 차트 매매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해도를 높여서 실제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을 매우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라는 것이 100% 정답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보다 높은 확률적 자리를 찾는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지 차트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누구든지 떼돈을 벌겠죠. 그렇죠. 차트 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종목에 업종도 있을 것이고, 뭐 실적도 있을 것이고, 수급도 있을 것이고, 참 많기 때문에, 다만 매우 직관적이고 또 바로 반응이 오는 이 차트 매매를 통해서 이 추세대가 과연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떠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공해 주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종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이 도식도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좌측의 이 모습은, 그렇죠, 하락 추세죠. 공통점은 저점이 낮아진다. 그렇죠. 똑같이 고점도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이렇게 유의미한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에 선을 연결하면은 이 추세,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물론 주가가 오를 때도 꼭 여기 하락 추세, 상단 추세 라인을 꼭 이렇게 정확하게 닿는 것은 아닙니다. 좀 올라갔다가 닿지 않고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단 라인도 내려왔다가 닿지 않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러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 우린 추세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락 추세대. 그리고 우측에는 상단 추세대죠. 그렇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이런 상단 추세대.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단 추세로 돌리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모습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대의 하락 추세와 상단 추세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실제 돌파 매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하락을 하는데,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은 특징이 저점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점을 낮추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러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저점이 이 위치에서도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위치에서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보면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그렇죠,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것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 그 위치가 왔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거 쌍바닥이죠. 그렇죠.
쌍바닥을 단순히 두 번의 바닥을 만든 지점이다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락 추세대에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쌍바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쌍바닥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쌍바닥.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하락 추세대는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규 매수세, 그리고 그러한 매수세를 함께 매도자들 또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구나. 단기 저점이겠구나. 물량을 매도하지 말아야지. 이럼으로써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쌍바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종목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그런 모습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삼중바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삼천이라고도 그러고 이런 삼중바닥, 쓰리바닥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점을 세 번이나 지켜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요 그림처럼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저점 높이면서 이제는 고점도 높이고 완연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점을 또 올라가는 이런 구간대가 우리가 말하는 바로 돌파 매매죠. 그렇죠? 상승 추세 있는 종목에서 이 정고점을 더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위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돌파 매매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들. 뭐 차트가 좀 그림이 좀 각도가 낮은데 이런 위치에서 이런 고점을 주가의 고점을 정고점을 넘는 이런 위치가 고점 돌파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라는 정고점 돌파 매매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에서 더 큰 상승 추세대로 가기 위한 그런 위치에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매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정고점 돌파 매매라는 것도 이 상승 추세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이 있는 위치죠. 그렇죠? 아울러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상승 추세의 공통점은 고점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좀 한번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상승 추세대의 특징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인다. 근데 이 위치에서 봤더니 주가가 고점을 높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점 여기서 상승 추세들을 유지를 시키려면 얘보다 또 이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서 이 상승 추세대를 막고 다시 빠져야 되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무엇이죠? 그렇죠. 쌍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쌍봉을 만들었죠. 봉우리 두 개. 그렇죠. 이랬을 때 주가가 고점에서 쌍봉을 만든다는 의미를 단순히 이 모습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라서 쌍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요 쌍바닥 만들 때처럼 신규 매수세들은 이 종목 오를 대로 많이 올랐구나. 더 이상 여기서는 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매수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 입장에서는 신규 이 종목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요 고점을 넘지를 못하네. 단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내 물량 좀 이익 실현을 해야겠구나. 이래서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쌍봉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쌍바닥도 쌍봉도 이 추세대와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실제 매매에서도 단순히 쌍바닥이니까 매수, 고점에서 쌍봉이니까 매도, 이런 의미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추세와 연결된,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쌍바닥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고점에서 쌍봉은 상승 추세가 힘을 다하는,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도 지점으로 보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 추세대와 함께 이해를 하고 매매에 활용을 할 때 차트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 속에서 이제 돌파 매매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고점, 돌파는 이런 자리, 돌파 매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은 이 캔들이죠. 지금은 선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실제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상승과 뭐 이런 하락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추세대가 이런 상승과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캔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평선과 함께 같이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세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 21 이평선이 이렇게 추세대 하단 라인에 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주가는 이 추세대를 일시적으로 깨고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큰 틀에서 추세대는 유지하지만 또 이평선과 함께 이렇게 이 종목의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이제 간단하게 뭐 종목들을 한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유니 테스트입니다. 그냥 테스트 참 종목 잘 골랐네요. 테스트 종목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대라는 것, 작은 파동들, 그렇죠? 일봉 차트인데 이런 파동도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 있잖아요. 일봉의 이런 짧은 파동들을 이제는 소파동으로 봤을 때 추세가 상단 추세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그런데 이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저점을 높이다가 요 위치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안 나오고 추세대를 깨고 내려갑니다.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는 위치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추세대 매매를 실제 적용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아울러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저점을 만들고 이젠 전고점 라인을,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정확한 쌍봉은 아니지만, 그렇죠? 고점을 높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종목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아까 꼭 쌍봉이라고 해서, 쌍봉이라는 것이 꼭 최고점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소파동을 만들 때 쌍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고점을 넘지 못하니까 밀려버리죠. 그렇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평선과 함께 같이 봐야죠. 241 이평선이 이렇게 두 번의 저항을 하지만 캔들상으로 봤을 땐 또 분명히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고점을 못 높인다. 그랬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하단 라인을 이제 지켜주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이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대를 깨니까. 그리고 나서 종목은
하락 추세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또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저점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죽은 종목이라고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하락 추세대 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또 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질 텐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대에서, 그렇죠, 더 이상 여기서 빠지지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점 라인도 이렇게 쌍봉과 유사한 이런 모습 패턴을 만들고 다시 반등하는, 즉 저점을 낮추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다시금 추세대를 돌파하는, 그렇죠, 고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돌파를 해버리죠. 단기 파동의 하락 추세대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세대가 소파동이잖아요. 작은 이런 파동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또 쌍봉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고점을 넘어야, 이것을 넘어야 추세가 상승 추세로 나오는데 또 쌍봉이 나온다. 주가가 아직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고점에 밀려버린다는 것. 여기서 전고점에서 밀렸다는 것은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이 차트를 보고 이 쌍고점에서 밀려버리면, 그렇죠, 단기 매도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선 고점을 높여야 된다. 높이지 못했을 땐 최소한 좋게 봐야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아니면 아예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던가. 자, 이 종목도 쭉 가게 되면은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의 고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3번 동안의 유사한 가격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도 낮추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은 상승 추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그랬을 때 박스권 라인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점도 깨지 않고 고점도 깨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모습을 봤잖아요. 바닥권에서 무조건 쌍바닥, 쓰리바닥 찍는다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상승권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도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위치에서도 우리는 이 종목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종목이 다시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나와줘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새로운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박스권 상단 라인에 있을 때는 주의 깊게 종목을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전고점 돌파잖아요. 그렇죠. 전고점 돌파 매매.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 매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이제 박스권을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금 고점을 높이는데 또 뭐가 나오죠? 그렇죠. 또 전고점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쌍봉이죠. 그렇죠. 이런 위치에서는 좀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는 주의 깊게 이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 매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주가가 또 밀려버립니다. 밀려버리고 주가가 이 위치에서는, 그렇죠, 또 쌍바닥을 만들죠.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 하락 추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아직 이 종목이 힘이 있다. 하락 추세에 접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점을 낮추지 않는 이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를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차트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만들지 않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지 않고 또다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도 다시금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고점은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소박스가 만들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이 고점과 이 저점에 이런 큰 박스 모양이 있고 또 이 고점과 이 저점에 또 소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이런 고점, 두 번의 이런 저점, 이 좌측의 고점과 저점의 이 파동의 크기가 넓고 크게 움직이지만 이제 좁고 짧게 움직이죠. 그렇죠? 박스권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종목은 삼각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모습이 흡사, 그렇죠. 이런 삼각형 모습이잖아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삼각형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변동성도 제법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삼각형 패턴이 지금 이렇게 이 위치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뭐 쌍바닥이다, 아니면 뭐 쓰리바닥이다, 저점, 이런 것을 저점으로 알고 매수 타이밍이다, 이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위에 쌍봉이다. 그렇죠? 더 심지어는 쓰리봉도 나오잖아요. 삼산.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매도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쌍바닥, 뭐 쌍봉, 이런 모습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이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꾸는 그런 위치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즉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락 추세가 멈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쌍봉이라는 것도 고점을 계속 높여야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인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같은 위치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쌍봉이라고 해서, 상승 추세, 매수세의 힘이 다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것으로 우리가 이 추세와 함께 이해를 해줄 때 종목에 실제 접근했을 때 보다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추세라는 것이 단순히 위아래 이런 선을 연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추세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돌파 매매들, 그렇죠? 또 이평선과 함께하는 눌림목 매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는 이 추세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또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돌파 매매, 또 눌림목 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을 될 수 있으면, 짧은 스캘핑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접근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닥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본다는 것, 그렇죠?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볼 때는 충분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여러 차트를 패턴을 분석하고 또 추세대도 보고 뭐 전고점 돌파, 뭐 눌림목 매매,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종목들을 분석을 해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봤을 때 한눈에 딱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느 추세가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추세가 뭐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스스로 이렇게 추세대도 그려보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을 땐 주가가 빠지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여러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분석을 하시면은 내가 특정 종목을 봤을 때 계속 본 만큼 그 종목을 이 종목은 딱 이 위치에서 이런 모습이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모습이 확산이 크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